여러분 혹시 달리고 나서 나는 발바닥이 너무 아프다 이런 분들 계신가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첫 발을 디디는 순간 찌릿하고 엄청나게 극심한 통증 겪어보신 분들 정말 많으실 거예요. 올바른 치료를 위한 영상 길라잡이. 안녕하세요, 닥터네비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러닝을 즐기시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꼭 숙지하셔야 될 중요한 내용을 가지고 왔는데요. 부상 없이 러닝을 즐기고 싶으신 분들 오늘 꼭 채널 고정하셔서 꿀팁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달리고 나서 나는 발바닥이 너무 아프다 이런 분들 계신가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첫 발을 디디는 순간 찌릿하고 엄청나게 극심한 통증 겪어보신 분들 정말 많으실 거예요. 오늘의 주제는 바로 이런 경우에 의심해 볼 수 있는 족저근막염입니다. 족저근막은 발바닥에 붙어있는 두꺼운 섬유띠인데 이렇게 발가락부터 발뒤꿈치까지 길게 이어져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발바닥에 깔려있는 튼튼한 고무줄 같은 거예요. 족저근막은 걷거나 달릴 때 발바닥의 아치를 유지해주고 또 충격을 흡수해주는 역할도 수행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무줄이 아무리 탄성이 좋아도 너무 세게 잡아당기면 끊어질 수 있잖아요. 족저근막도 마찬가지예요. 달리기를 하면 무릎뿐만 아니라 발바닥에도 큰 충격이 가해지는데요. 이때 족저근막이 찢어지거나 손상을 입힐 수 있습니다. 이게 겪어보신 분들은 다들 공감하실 텐데 아침에 일어나서 첫 발을 디딜 때 특히 발바닥이 엄청나게 아프거든요. 이거는 왜 그런 걸까요? 우리 몸은 다친 부분이 있으면 저절로 스스로 치유되는 성질이 있어요. 족저근막이 찢어졌을 때도 마찬가지로 빈 공간을 우리 몸의 세포들이 채워주는데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너무 짧다 보니까 완벽하게 붙지 못하고 느슨하게 붙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찢어진 종이를 생각해보면 테이프로 엉성하게 붙여놓으면 살짝만 힘을 가해도 다시 찢어지잖아요. 마찬가지로 족저근막도 애매하게 붙은 상태에서 아침에 첫 발을 디디는 약한 충격에도 족저근막이 쉽게 다시 찢어지면서 통증이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문제는 이렇게 자꾸 손상과 염증이 반복되다 보면 족저근막은 점점 두꺼워지고 탄력도 떨어지면서 나중에는 점점 약한 충격에도 계속 찢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족저근막염은 언제 잘 생길 수 있을까요? 크게 세 가지 원인을 들 수가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과사용입니다. 운동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너무 목표를 높게 잡고 빨리 뛰거나 오래 뛰는 경우에는 발바닥이 준비가 안 되었는데 무리를 시켜서 족저근막에 손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발의 구조적인 문제인데요. 대표적으로는 평발과 요족이 있습니다. 제가 사진을 가져왔는데요. 이렇게 평발은 발 아치가 없는 경우로 이런 경우에는 충격이 제대로 분산되지 못하니까 발바닥 전체에 큰 힘이 그대로 가해지게 됩니다. 반대로 요족은 발 아치가 정상보다 높은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족저근막이 고무줄처럼 탄성이 있는 것이 아니고 딱딱한 판때기처럼 굳어 있어요. 제 기능을 못하고 충격이 흡수가 잘 안 되니까 이런 경우에도 족저근막이 잘 손상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퇴행성 변화입니다. 같은 사람이라도 나이가 들면서 조직의 탄력이 떨어질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족저근막이 탱탱하지 못하고 푸석푸석하게 기능이 떨어지니까 충격을 완화하지 못하고 손상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족저근막염이 의심된 분들 병원에 갔어요. 어떤 검사를 받게 될까요? 우선은 엑스레이입니다. 사실 엑스레이에서는 족저근막을 확인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왜 검사를 하는 걸까요? 우선 우리가 서서 체중이 실린 상태로 촬영하는 스탠딩 뷰라는 엑스레이 검사가 있는데요. 이 검사를 시행하면 아까 말씀드린 발의 구조적인 변형, 즉 요족이나 평발 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원래 발뒤꿈치 뼈는 이렇게 매끈하게 보이는 것이 정상인데 뾰족하게 튀어나온 부분, 이런 것을 골극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구조물이 보일 경우에는 이 뼈에 붙는 족저근막에 예전에 염증이 생겼다가 치유되는 과정이 반복되면서 이렇게 뼈가 자라나간 것을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검사로는 초음파와 MRI 검사가 있는데요. 이 두 검사는 족저근막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두 검사에서 모두 족저근막은 정상적으로는 3mm 미만으로 얇고 매끈하게 보이는데요. 족저근막에 염증이 있을 경우에는 두께도 두꺼워지지만 안에 물이 차면서 변성이 보일 수가 있습니다. 또 주변의 뼈나 지방 조직에도 염증 소견이 함께 보일 수가 있어요. 제가 예시를 위해 MRI 사진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정상 발에서는 이렇게 얇고 까만 매끈한 띠로 보이는 것이 정상인데요. 족저근막염 환자의 사진을 보시면 근막의 두께도 두꺼워졌지만 이렇게 염증 때문에 하얗게 변한 것을 볼 수 있고요. 족저근막이 붙어있는 뼈나 주변에 있는 지방 조직에도 이렇게 하얗게 변성이 일어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족저근막염으로 진단을 받았을 때 어떻게 치료할 수 있을까요? 사실 족저근막염은 완치가 쉬운 질환이 아니에요. 그래서
초반에 생활습관 교정과 보존적 치료가 정말 중요한데요. 오늘 제가 4가지 꿀팁을 말씀드릴 거예요. 우선 첫 번째는 예방과 스트레칭입니다. 보통 준비 운동 하시면 무릎 관절이나 허벅지, 엉덩이 운동은 많이 하시는데 발바닥 스트레칭은 잘 안 하시잖아요. 이렇게 발바닥이 있을 때 발가락을 뒤로 젖히는 운동을 하시면 발바닥에 붙어있는 족저근막이 느슨해지면서 긴장이 풀리고 나중에 부상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신발과 깔창입니다. 운동화 안쪽에 깔창을 통해서 발바닥의 아치를 잘 유지해 줄 수 있고요. 쿠션감이 충분한 운동화를 통해서 달릴 때 충격을 완화해 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평소 생활 습관인데요. 족저근막염이 있으신 분들은 오랫동안 서 있거나 맨발로 걷는 습관은 발바닥에 무리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실내에서도 슬리퍼를 착용하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체중 관리입니다. 당연한 얘기긴 하지만 체중이 많이 나갈 경우에는 무릎뿐만 아니라 발바닥에도 무리가 갈 수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식단 관리나 운동을 통해서 체중을 관리하는 것도 부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러너 여러분, 그동안 혹시 발바닥 통증 그냥 참고 달리기 하셨나요? 오늘 알려드린 내용과 운동법 잘 숙지하셔서 앞으로는 러닝을 부상 없이 더 재미있게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걸음부터 마지막 스퍼트까지 발 건강이 운동의 핵심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